최근에 친해진 혹시 또 다른 경영자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최근에 친해진 경영자. 뭐 저도 그 일가면 참 좋겠는데 네. 지름길을 찾으려고 하시는 것도 답은 아니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최 대표님 이렇게 히스토리를 검색하다 보니까 그 넥슨의 이제 김정주 회장님, 의장님인가요 지금? 예. 뭐 저희 사실 회장님이라고 부릅니다. 회장님 급이시기 때문에. VIP 투자 자문 처음에 이제 예. 자산운용 전에 자문사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인연이 잘 돼서 최근에도 뭐 좋은 인연이 계속 유지된다고 이제 그런 기사를 봤는데 물론 이제 동문이긴 하지만 어떠한 뭐 계기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업을 펀드를 운영하시면 또 사업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회사를 하시다 보면 이제 기업인들을 꽤 많이 만날 텐데 뭐 나쁜 분들 있지만 훌륭한 분들도 있는데 그런 네트워크를 좀 활용하세요? 아니면 오히려 조금 의도적으로 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업인들은 가급적이면 안 만나고 결국 이제 정보를 어떻게 이제 활용하느냐, 액세스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예. 개인 투자할 때 기업 분석을 위주로 했으니까 그걸 제가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서 기억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적어서 했는데 왜 이런 좋은 회사를 다들 잘 모를까 싶어가지고 그때 뭐 인터넷 게시판들에다가 좀 올렸었습니다. 그때 박스넷 이런 데다 올렸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네오이즈라는 회사를 분석글을 올렸는데 네오이즈 창업자가 원래 넥슨에 있다가 나가서 창업을 한 그런가요? 그런 분이어서 이분이 그 회사에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나. 그래서 그 게시판에 와서 이제 다 무슨 욕만 있고 뭐 이런 데인 줄 알았는데 뭔가 그럴듯한 이게 분석글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놈 뭐지? 이러고는 이제 연락을 주신 겁니다. 넌 뭐냐? 2001년이었습니다. 2001년이요. 넌 뭐냐? 이렇게 이제 왔었습니다. 그래서 뭐냐? 이러길래 저는 대학생 투자자인데 대학생 그냥 단순한 대학생이 아니고 내 객장 6년 차다. 예, 그러니까 좀 호기롭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이뻐 보이셨나 봐요. 옛날에 객장이 있었어요. 예, 그때는 뭐 온라인으로 주문내던 시절이 아니었으니까 그때 이제 객장으로 이제 짬을 표현하는 그런 시기여서 그랬더니 이놈 좀 약간 반골인가 보다 해서 좀 호감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저거 호기심 워낙 많으신 분이라 물어보시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 얘기해드리고 그러면서 투자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제가 한국형 가투자를 책을 쓸 때 장소가 필요한데 이제 뭐 돈 주고 장소를 쓸 수는 없으니 사무실 공간을 좀 빌려달라고 제가 또 겁없이 얘기를 했는데 꼭 흔쾌히 해주시고 그 양반 옆에서 이렇게 그 책을 썼는데 그것도 좀 좋게 보셨나 봐요. 밤새서 이제 책 쓰고 막 열정이 있는 애들이구나. 그래서 이제 투자자문사 설립할 때 이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넥슨이 당시에는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었었습니다. 정말 넥슨 자금을 연끌을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맡겨주시고 좀 너무 고마웠고 또 창업 주주로 참여를 해주셔서 아직까지 함께 하고 있는데 좀 부끄러운 거는 훨씬 저희가 작은 회사였는데 이제 시작한 회사였는데 성장이 오히려 넥슨이 더 빨랐다는. 게임업이 엄청나게 컸어요. 예, 경영 워낙 잘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스케일이나 이런 거 큰 스케일을 이제 보여주셨었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뭐 영향을 많이 받았죠. 저희 그때 이제 주주로 들어오셨던 기업가 한 분 이제 김정주 회장님이고 한 분이 한섬이라는 타임마인 시스템 그 의료회사 창업하신 정재봉 회장님이셨는데 그 두 분의 영향을 저희 회사 문화가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뭐 옷도 이렇게 입고 다니고 조금은 자유롭고 그런 문화는 이제 넥슨에서 많이 왔고요. 한섬 정 회장님은 저도 뵀는데 금융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고 워낙 부동산에 굉장히 밝으신데 정재봉 회장님의 어떤 좀 근검 절약하는 문화 그리고 꼼꼼하게 좀 관리하는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한섬에서 받아서 그 두 문화가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저희가 그때 참고할 수 있는 경영 케이스는 어쨌든 저희 투자해 주셨던 두 회사 다 아주 한 획을 회사 다 많이 커졌죠. 좋은 주주,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주주에게 좋은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훌륭한 기업인들하고 교류를 할 때마다 제가 이 직업을 택하기를 참 잘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댓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뭐 보니까 지금 이제 돈 많은데 왜 남의 돈을 맡아서 하냐, 그냥 개인 투자하지. 그거 혹시 속 편하지 않냐, 수익률 압박도 없고. 몇 년 후에 뭐 패밀리 오피스로 바꾸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뭐 그렇게 타인의 돈을 맡아서 하는 게 그렇게 싫지는 않습니다. 장기 투자하시고. 예, 뭐 저희 고객분들 워낙 좋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고객들이 또 이렇게 흐뭇해 하시면 또 기분도 좋고 그냥 개인 투자해서 뭐 하면은 사실은 좀 돈 많은 아저씨 뭐 이렇게 영향력은 좀 별개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좋은 기업인들이랑 교류를 하는 건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하고 운용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인 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전문 투자자로 살아서 좋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런 좋은 경영자들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주어져서
고요. 많은 영감을 얻습니다. 경영에 대해서. 결국 제가 하는 가치 투자는 기본적으로 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경영 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수집하는 정보 그리고 인사이트는 저 좀 무의미하다라고 보거든요. 좋은 경영하는 사를 가려내는 건데 현장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거죠. 그런 것들도 저한테는 이제 큰 도움이 되고 뭐 기업의 운명이 경영자한테 달려 있는 거니까 투자를 하는 입장에 봐서도 그분들을 만나는 게 도움이 되는데 과거에는 실수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경자를 만나서 이렇게 혹해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아마 이제 그 부분을 우려를 하셔서 경영을 만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어떤 궁금해서 그냥 그냥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아직도 경계는 합니다만은 그중에서 좋은 경자를 만나서 또 좋은 성과를 거뒀던 경험들이 혼합이 되어 있는 거죠. 최근에 친해진 혹시 또 다른 경영자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최근에 친해진 경영자. 좀 오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오래 만나는 분도 있고 좀 만나다 많은 분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차이가 사실은 있고 그 안에서도 좀 뭐 그분들도 저희 같은 투자자들을 좀 거르시겠지만 근데 꼭 경영자를 만나봐서의 문제는 아닌데 그쪽에 어떤 임원들 그리고 그 회사의 어떤 동향들, 발전하는 방향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저는 최근에 가장 호감이 있는 회사 혹은 그룹은 참 SK인 것 같습니다. 현재에 충실하면서 미래를 지향하고 액션이 빠르고 어쨌든 지배구조나 여러 부분에서 되게 선진적으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그래서 제가 최태원 회장님을 만나 뵌 건 아니지만 그 그룹에 대해서 되게 호감을 많이 느끼고 이제 그 반개 중에 이제 SK 케미칼 그룹, SK 바이오사이언스 그 회사는 사실은 이제 최태원 회장님 관할이라기보다 최창호 부회장이라는 이제 최태원 회장님의 사촌 동생이시죠. 그분이 이제 하는 그 작은 그룹이 있는데 그 최창호 부회장님 가끔 뵙거든요.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고 저만의 착각일지 모르겠지만 서로 호감을 좀 느끼고 있는 가니까 굉장한 경영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SK가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이제 거의 그룹 관계사 상장사 어디 이제 제가 그 자문위원을 하는데 파이낸셜 스토리를 만들고 발표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회사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영을 어차피 이제 경영자는 해야 되니까 이제 뭐 금융시장의 주가는 이제 책임을 지고 평가를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든 다 같이 좀 가려고 하는 의지, 뭐 불만스러운 초창기니까요. 불만스러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노력도 안 하는 회사는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자체는 좀 저는 긍정적으로 특히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주주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는 것 자체도 저는 좀 놀랐고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들이 되게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자본 배치 문제거든요. 벌긴 잘하는데 번 거를 다시 재투자하는 문제에서는 상당히 취약한 면을 보이거든요. 근데 SK처럼 이제 미래가 좀 없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팔고 미래가 보이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사거나 키우고 그런 자본 배치를 기민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 사실 최창호 부회장님 최근에 친해지고 있는 최창호 부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사업적인 어떤 열망? 끊임없이 계속 사업을 키우고 미래에 맞는 사업을 키우겠다는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데 그분도 이제 오래 보다 보니까 그런 결실을 맺는 당시 백신 이런 거 굉장히 무모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키워내고 뭐 케미칼도 이제 그린 케미칼, 미래 에너지, 수소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사고를 하고 이런 야망을 가지고 이걸 현실로 이뤄낸 사람이 진짜 그레이트한 경영자가 아닌가. 가장 저한테는 최근에는 그런 케이스로는 최창호 부회장님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최 대표님이니까 그 관계가 있고 그러진 않으시죠? 뭐 저도 그 일가면 참 좋겠는데 저는 뭐 거기 낄 수가 없는 월급쟁이 아들이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거버넌스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산을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 투자하는 회사에는 거버넌스를 개선하라고 그러면서 막상 한국의 이제 자산운용사를 보면 이제 결국 뭐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다 이제 그런 문제거든요. 자기의 거버넌스는 이제 엉망이었거든요. 되게 이제 외국의 어떤 좋은 그 스텝이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 자산운용업계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주로 그 VIP가 이제 큰 자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 그다음에 이제 세계 유수의 국부 펀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노르웨이의 국부펀드 제일 큰 국부펀드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뭐 1조 한 5천억 달러, 거의 뭐 전 세계 1000조 정도 되는. 그렇죠. 뭐 어마어마한 펀드 자금 위탁해서 이제 받아서 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뭐 모든 펀드가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최근에 그 출범한 펀드는 최 대표님 포함해서 임직원들이
본인의 돈을 같이 태웠다. 그래서 네.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고객과 같은 배를 타고 우리 같이 간다. 그래서 고객의 돈은 따로 나는 수수료만 챙기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잘하는 운영사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그런 그 철학에 그 꾸준히 계속 적용하고 그러고 네. 계세요. 예. 그러니까 지속적인 성과를 만들려면 이게 진짜 이해관계 얼라이먼트가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제가 아이디어 소싱도 내부에서 많이 한다고 했는데 뭐 이 친구들 입장에서도 뭐 아이디어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내가 생기는 게 없으면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 그리고 뭐 회사 그리고 회사 안에서도 저희 경영진과 그리고 임직원이 다 이게 얼라이먼트가 돼야지 지속적인 알파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고객과 회사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일단 뭐 저희는 어쨌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대가로 대부분 이제 고정된 수수료를 받는데 저희는 성과 보수 베이스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가요? 극단적으로는 고객들이 많이 택하시는 그 저희 일임 그 상품이 성과형이라 그래가지고 기본 수수료는 아예 없고 그냥 번거에 20%를 주시는 그 수수료를 많이 택하시거든요. 0, 20%.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나면은 아예 수수료가 없고 이제 벌면 그 중에서 일부를 주시는 건데 그런 어떤 얼라이먼트 이게 이제 저희 창업 초창기부터 요 얼라이먼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식하고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저희도 그래야 사이즈 관리도 예, 하고 예.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사실 올해 저희 수익률 굉장히 좋은데 뭐 얘기 들었어요. 예, 기본 수수료만 받으면은 솔직히 지금부터는 좀 굳히기 이게 좀 예, 좀 놀아도 되고 뭐 사실 기본 수수료만 받으면 그런 유혹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성과 보수 베이스이기 때문에 정말 12월 30일까지 끝까지 1%라도 더 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얼라이먼트가 일단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문사 때는 저희가 그걸 참 잘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 자산 운용사가 되면 펀드를 만들 수 있게 되니까 저희가 고객이랑 같이 저희 법인 자금 그리고 저희 개인 자금을 펀드에다 같이 넣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참 이게 가장 캐리로 이제 같이 나눠 예,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사실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해 저희 수익률이 좋았는데 고객 수익률도 좋지만 저희 이제 성과 보수도 그만큼 이제 받을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저희 고유 계정도 이제 펀드 수익률 덕분에 많이 늘어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딱 이제 일치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문제는 회사와 임직원 간의 얼라이먼트 문제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하고 있는 이제 시스템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는 이제 애널리스트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분석 역량을 갖추고 그 주어진 퀄리피케이션을 만족을 시키면은 저희가 운용 권한을 줍니다. 근데 이제 고객 자산을 전체를 저희가 주기에는 그거는 더 사실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모펀드를 멀티 매니저식으로 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조각을 플랫폼. 맡기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50% 하고 저희 뭐 시니어가 30% 하고 저희 주니어가 20%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펀드에서 나오는 수입을 이 비율대로 해서 성과에 따라서 다시 이제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얼라이먼트가 있고요. 멀티 메이저 시스템이라는 얼라이먼트가 저희는 이제 작동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그런 전체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장기 어떤 개별 종목도 저희는 장기 성과로 해서 다 일일이 분해를 해가지고 이 종목에 기여한 사람들 이 지분이 있습니다. 각 종목에. 예를 들면 A 종목이다 하면 A 종목에 대해서 각 애널리스트들이 지분을 갖습니다. 그 지분대로 이 성과를 다시 재배분하고 이제 이런 어떤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야지 열심히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신감을 가지고 고객 서비스를 내서 성과에 대해서 원하는 만큼을 받고 우리의 축적된 자산들도 고객과 같은 방향을 타겠다. 이게 이제 제가 그 지금 실현해둔 이제 얼라이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최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25년의 그 노하우가 이게 녹아 있네요. 결국 그 평가 방법이 사람의 행동, 비헤이비어를 바꾸는데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좋은 내부 평가 시스템, 보상 체계를 갖추고 계신 것 같네요. 네, 제가 투자자로서도 성장을 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저는 경영을 알고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에 뭐 직장생활 경험도 전혀 없이 대학교 4학년 때 창업을 했기 때문에 너무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했죠. 실망해서 이제 떠난 사람들도 있고 또 참고 저의 그 미숙함을 참고 지금까지 버틴 사람들도 있고 여러 이제 구성원들이 있을 텐데 경영자로서 초창기와 지금이 가장 달라진 점이 뭐냐라고 만약에 여쭤보시면 저는 그때보다 지금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제가 훨씬 더 솔직하게 잘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걸 잘 몰랐었어요. 그때는 정말 얼마나 무식했냐면 이렇게 재미있는 주식을 하는데 회사에서 돈도 주고 얼마나 좋냐 이런 이게 헛소리를 제가 하고 했거든요. 그 앞에서 뭐 반발은 못했겠지만 무슨 헛소리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이런 얼라이먼트가 가능해진 거는 제가 그 인간의 어떤 욕망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들을 어떤 제도화하고 이 욕망을
같이 얼라이먼트에서 더 큰 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건데, 이게 제가 혼자 이렇게 도 닦아갖고 터득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 경영자들, 그런 욕망을 정말 잘 이해하는 경영자들이 있더라고요. 배우고 깨닫고 그렇죠. 적용해보고 그런 어떤 그 작업들이 있었고요. 또 멀티메이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처음 한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잘 하는 거를 저 왜 잘하나, 왜 저거를 뭐 메이저들이 좋아할까, 그래서 그걸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제 차용해서 우리 나름대로 쓰는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진 결과라고 그러니까 자평합니다. 뭐 한국의 삼성 아니면 뭐 실리콘밸리에 성공한 테크 기업, 그다음에 이제 엄청난 그 헤지펀드들 아니면 이제 사모펀드들, 네. 뮤추얼 펀드들 보면 다 이제 공통적인 그런 DNA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나무의 그 좋은 주식 연구소 우리 청취자한테 네. 뭐 아마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이 네. 대부분일 것 같은데 뭐 한마디 이제 마지막 말씀해 주시면. 예. 저도 이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TV라고 네. VIP 자사운용을 줄인 저희 채널을 하고 있고, 확실히 홍보해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서 제가 여러 가지 투자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선생님의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 일타 강사. 일타 강사가 이제 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댓글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좀 뭐랄까 비법을 찾는다는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를 찾아보시는 분들 뭔가 좀 비법이 있지 않을까, 특히 저렇게 투자를 오래 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숨겨둔 비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 걸 이제 제가 보는데, 사실 이 투자라고 하는 게 그런 비법이 있다기보다는 회사를 이제 종합적인 접근으로 경영을 이해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어떤 시장의 역동에서 기회를 찾고, 이게 사실은 과학에 근간한 예술 같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옳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참고하셔서 그거를 자기가 내재화해서 꾸준히 만들어 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종목이 보이고 투자가 보이고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는지가 보이고,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되고, 사실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작년에 크게 올랐고 올해는 다들 좀 힘들어 하시지만 항상 기회를 주는 게 또 시장입니다. 그렇죠. 예, 그 딱 뭐 어떤 순간을 타야 되는데 다음엔 기회가 없을 것처럼, 이게 사실 시장의 속성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해서 좀 조급한 마음을 버리시고 네. 차근차근 이제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실력을 닦아 나가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되는 거지. 저도 뭐 초창기 2, 3년 투자할 때는 거의 뭐 제가 지금 돌아보면 참담한 수준이었고 운으로 이게 커버가 됐던 그런 이제 가슴을 쓸어내는 경험들이 있거든요. 이 어떤 주린이 기간들을 이제 공부를 하시고 희망을 잃지 않으시면서 이제 잘 넘어가셔야 되는 게, 중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너무 빠른 어떤 지름길을 찾으려고 하시는 것도 답은 아니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한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 문화, 에퀴티 컬처가 어떻게 보면 거의 처음 좀 자리 잡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잘 정착이 돼서 투자 문화도 발달하고 기업들도 또 더 변화하고 이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 저희 청취자들이 아주 유익하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첫 게스트로 나와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